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기아가 기사회생을 했어요? 네, 정규 시즌 5위 기아가 4위 LG와의 이전 2승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패를 먼저 안고 시작했는데요. 어제 4대2로 승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네. 양팀 입장권 25,000석이 모두 팔릴 만큼 잠실벌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오늘 와일드카드 2차전 열리고 있죠? 네, 오늘 잠실구장에서 2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LG는 유재국, 기아는 양현종, 토종 에이스를 나란히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어제와 반대군요? 네, 양 팀이 3회 말까지 0대 0으로 맞서 있습니다. LG의 유재국 선수가 3회까지 안타를 한 개도 내주지 않고 삼진 4개를 잡으면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고요. 기아의 양현종 선수도 3회 1사 2-3루 위기를 벗어나면서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3회까지는 팽팽한데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어제 제가 너무 이 기대가 커서 어젯밤인 줄 알았는데 축구대표팀 이란과 맞대결 오늘 밤이죠? 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45분에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과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르고요. 오늘 지동원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김보경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깜짝 선발 출전할 전망이고요. 우리나라가 42년 동안 이란 원정에서 2무 4패에 그치고 있는데 징크스를 깰지 기대됩니다. 네, 경기장 밖에서 이미 설전이 치열하던데요. 네. 오늘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구자철 말씀하세요. 선수가 테헤란이 감옥 같다고 그런 얘기를 독일 했죠. 언론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양 팀이 굉장히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기장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자, 이 골프 여왕 박세리 선수가요.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박세리 선수가 13일에 인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KB 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에 은퇴식을 갖고요. 앞서서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아널드 파머처럼 많은 이들한테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벌써 이 박세리 키즈가 무럭무럭 크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박세리 감독 아닙니까? 이 IMF 외환 위기 이때 벌써 이 20세기 말인데요. 맨발 투혼으로 큰 용기를 국민들에게 줬던 모습 생생하죠? 네, 박세리 선수가 1998년 US 오픈에서 연못에 흰색 맨발로 들어가서 해저드샷으로 우승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IMF 외환위기로 시름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박수가 LPG 투어에서 무려 25승을 거뒀고요. 박세리를 보고 자란 박인비 등 수많은 세리 키즈들이 요즘에 세계 여자 골프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태환 선수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전날 자유형 200m에서는 1분 45초 01로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기록이면은 리올림픽에서 은메달에 해당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사실 도핑 파문과 리올림픽 부진으로 맘고생이 심했는데요.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되찾았고요. 박태환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살아난 느낌이긴 한데 앞으로 또 어떨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떠오른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 중국의 부동산 광풍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번 주 보니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면서 급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막 급변하는 세계인데요. 네. 자, 이 중국 위안화가 10월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유로화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통화 반열에 올랐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에는 이제 SDR이라는 하나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때까지 미 달러화,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네. 일본 엔화 4개가 있었는데 지난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위안화도 함께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빠지면 이 바구니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어허. 앞으로 위안화로도 인출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이고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이제 SD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엔화, 파운드화보다 높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위안화가 미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기축통화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네. 또 신흥국 통화로는 처음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놓고 중국은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통화 굴기. 아, 통화 굴기. 또 굴기군요. 네, 이것도 네. 굴기입니다. 네. 이것도 우뚝이를 쓴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 우뚝 서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위안화를 미 달러화 나란히 하는 이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중국은 그동안 치밀하면서 아하. 은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영화 제목 같은데요. 치밀하게, 은밀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인민은행 등 있습니다. 저우 샤오찬이라고 이분이 2009년 3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직전인데요. 네. 이때 IMF의 SDR 이걸 갖다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미 달러화가 세계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에 이제 도전장을 낸 거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뭐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뭘 갖다가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10년, 2011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0년에 사실 그리스 그 당시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로권 경제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와 위상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국은 그러면 차라리 중국을 갖다 제도권에 넣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이 이제 쉽게 풀려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 SDR을 갖다 기축통화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SDR에다가 위안화를 갖다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중국의 사실 눈부신 경제 성장 이것도 위안화 국제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중국 경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기축통화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시점부터 뭐 우리가 세계 경제 G2다. 한쪽 축은 미국, 한쪽 축은 중국 이런 얘기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중국이 또 일본도 추월하기 시작했죠. 일본을 갖다가 2013년에 네.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했고요. 아. 지금 2015년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의 GDP가 10조 3천억 달러거든요. 네. 일본이 4조 8천억 달러니까 아. 2배 이상 앞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기축통화를 갖다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무역 거래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나라 화폐를 갖다 자유롭게 미 달러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위안화를 갖다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 정치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국이 여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네. 2008년부터 12개 나라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아하. 이게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은 그 다른 나라가 외환위기 맺을 때 약정한 만큼 중국이 위안화를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게 위안화 해외 진출의 이른바 첫걸음이다 이런 거고요. 또 2010년에
이 상황을 보면은 중국이 러시아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냐 하면은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무역을 할 때는 그 미달러화 말고 우리끼리 직접 위안화하고 루블화로 서로 네. 주고받자. 그러니까 미달러화를 갖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위안화를 많이 쓰도록 그렇습니다. 7년, 예. 8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화의 치밀한 전략이 지금까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뭐 당장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 멀다. 왜냐하면 국제무역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요. 지난 8월 기준으로 1.9%. 낮네요. 2%도 안 됩니다. 네. 이게 엔화 같은 경우도 3.4%거든요. 네네. 그럼 엔화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면은 중국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 관리 이걸 갖다 투명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중국 지금 당장 환율 관리가 걱정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경제 뉴스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갖다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위안화 가치 보면은 작년 8월 이후에 미 달러화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한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위안화를 찾는 수요가 줄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국제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은데 위안화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는 당분간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탄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이 수출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으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언밸런스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위안화의 국제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좀 하세요? 예. 지금 중국이 국제 이제 금융시장 전면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일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안화 국제화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네네. 지난번에 설명 주셨죠.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네. 이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1대1로 프로젝트하고 관련 있는 곳마다 거대한 경제권이 만들어지면 네. 여기는 당연히 위안화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아하. 그런 게 있고 또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네. 여기도 아시아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위안화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금융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네. 이런 건데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5년 뒤에는 각국 외환 보유 금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늘어나 가지고 엔화하고 파운드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중국은 꾸준하게 이때까지 왔던 식으로 꾸준하게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의 기축통화의 길을 사실 걸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로 해서 지금 3단계 전략. 네. 주변화, 지역화, 국제화 이런 3단계 전략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한 20년이 되면 위안화가 무서운 기세로 아마 등장할 거다. 네. 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TPP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년 이후에 또 중국과 미국의 격돌을 환율시장에서 보게 되겠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